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 대형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어제 나왔던 GTC 2025도 그렇고요. 오늘 FMC 회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기조연설 결과도 오늘 회의 결과도 일단은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죠. 우리의 기대치 그대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연준은 시장이 확신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페드워치에서는 거의 99%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차례 인하할 거라는 기존 전망도 유진을 했었죠. 앞서 보셨던 사진은요, 연준이 발표하는 이 성명문의 가장 앞장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죠. 올해 두 번째 FMC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틀 동안 있었던 FMC 정례회의에서 어떤 전망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이변은 없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이틀간의 정책회의에서 금리가 변경될 가능성 사실상 0%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기준금리는 4.25%에서 4.5%의 기존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사실 수개월 동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의 금리 수준은 작년 12월에 FMC 회의에서 있었던 수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두 차례 인하할 거라는 전망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총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올해 말까지 예상이 되는 거죠. 이제 현재 상황에서 빅스텝으로 인하를 할 이유는 굳이 없기 때문에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으로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틀간의 정례회의가 끝난 후에는 FOMC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는데요. 이 성명 내용을 보면 기준금리 동결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전망치가 수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어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기존에는 2.1%로 전망했었는데 오늘 성명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하며 1.7% 올해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2.8%, 이 수치는 개인 소비 지출 PCE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 PCE 지표가 2.8%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하면서 기존 전망 대비해서 0.3%포인트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성명에 담기기는 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성장률은 하향 조정됐고요. 물가 상승 우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됐으니까요. 또 FOMC 성명 내용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라는 워딩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됐었고요. 또 성명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 위원회는 연준의 이중 목표와 관련된 리스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나온 이중 목표라는 것은 연준의 두 가지 정책 목표죠. 즉, 완전한 고용과 물가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는 내용 성명에 포함이 됐고요. 계속해서 제가 어제 이 점도표도 꼭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좀 미리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점도표에서 과연 변화가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성명 안에 있는 점도표 내용을 발췌해 왔는데요.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표시된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2025년, 다음은 2026년, 그리고 2027년, 마지막에는 롱걸 텀이라고 해서 장기적인 전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 세로축은 퍼센티지입니다. 즉, 금리의 퍼센티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세로축은 가장 낮은 0%부터 6%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면상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2025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축에서는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3.75%에서 4% 사이의 구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75%에서 4%대까지로 인하될 것이다. 즉, 두 차례 인하를 전망한 연준 위원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올해인 2026년 확인해 보면요. 더 압도적인 비율로 현재 이 구간에서 연준 위원들이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3.2%에서 3.5% 구간 밴드입니다. 즉 2026년에도 두 차례 더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를 해서요. 3.25에서 3.5% 수준의 금리를 형성할 거라는데 합의점이 모아진 거죠. 마지막으로 2027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는 구간은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한 3%에서 3.25%포인트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두 차례 추가 인하, 내년에 두 차례 또 인하, 그리고 2027년에는 한 차례 더 인하를 해서 내후년에는 3% 수준의 기준금리 수준에서 안정화될 거라고 점도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올해 2회 금리 인하 횟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 횟수는 오늘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총 두 가지 고려 요소에 따라서요. 만약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된다면 이 부분이 시장에서 또 우려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관세 리스크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푼다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상방 압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고려 요소는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부각되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둔화를 넘어서 이제는 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가 둔화된다고 가정한다면 연준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 속도를 더 가속을 해야 합니다.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엇갈린 시그널과 엇갈린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만약 연준에서 물가 상승 쪽으로 더 무게추를 두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금리 인하 횟수가 1회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경기 둔화 쪽 우려에 더 무게를 둔다면 금리 인하를 가속해야 된다. 즉 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3차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도표를 더 자세히 분석하자는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여기에 더해서 경제 지표가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가, PCE는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경기 둔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하향 조정이 나왔죠. 이걸 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두 지표가 결국에는 서로를 상쇄시키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양측으로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라 예측이 매우 불확실하다고도 이야기했죠. 즉 기존 전망에서 방향을 어느 한쪽으로 크게 틀기가 힘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연준의 고민이 묻어나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관련해서도 그동안은 일단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날은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How much of it is tariff? So let me say that it i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have a precise assessment of how much of inflation is coming from tariffs and from other, and that's already the case. You may have seen that goods inflation moved up pretty significantly in the first 2 months of the year. Trying to track that back to actual tariff increases, given what was tariffed and what was not, very, very challenging. So some of it, the answer is clearly some of it. A good part of it is coming from tariffs, but we'll be working, and so will other forecasters, to try to find the best possible way to separate non-tariff inflation from tariff inflation. In terms of your sort of looking through question, too soon to say about that. As I've mentioned, it can be the case that it's appropriate sometimes to look through inflation if it's going to go away quickly without action by us, if it's transitory, and that can be the case in the case of tariff inflation. I think that would depend on the tariff inflation moving through fairly quickly, and would depend critically as well on inflation expectations being well anchored, longer term inflation expectations being well anchored.
네,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인플레이션 상승의 상당 부분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일은 관세 영향이 배제된 인플레이션 수치, 그리고 관세 영향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 일부 안도감을 줬고요. 19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면 이 둔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약간 우려되는 듯한 발언도 섞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과 내후년에 인플레이션은 일단 하락할 전망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도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멘트를 또 덧붙였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실물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거죠. 다만 실물 경제, 그러니까 실질 경제는 견고하게 나오는데 설문조사 데이터,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설문을 기반으로 한 지표가 나올 때는 불확실성이 커 보이고 또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상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즉 면밀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더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 제롬 파월이 관세 영향이 데이터에 반영되기에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에 관세 영향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기존보다는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실물 경기 지표는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나와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을 한 제롬 파월. 오늘은 일단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했지만요. 내일 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요즘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크니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3월에 있었던 머니터리 포럼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는 확실한 신호, 시그널과 잡음, 즉 소음을 뜻하는 노이즈가 섞여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신호와 잡음을 걸러내는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걸 연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연준 측도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4월 2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트럼프가 더 공격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도 불확실하다는 워딩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4월에 있을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강경한 정책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 여기까지입니다.